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PMG닷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다우 지수는 273포인트 0.65%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 0.26%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 0.27%. 장 초반 상승 이후에 좀 뭐 횡보하는, 숨고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이번 주 빅테크들의 특히 이제 매그니피션트 7 중에서도 또 덩치가 큰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고, 미국 대선 이제 2주 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기가 좀 치열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이제 미국 여론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준비한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신규 고객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자로 저로 지정한 다음에 주식과 현금을 이관 후에 유한타증권 대표번호로 전화하게 되면 저하고 바로 연결이 좀 됩니다. 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미국 증시 오늘은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 미국 대선,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상승을 했다. 자, 이게 있죠. 쭉 보게 되면 빅테크 earning this week. 그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가 6% 가까이 하락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죠. 이란과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지금 중동전의 확전 양상이 좀 덜해졌다는 내용이 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비트코인이 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올랐죠.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봐야겠네요. 여기 보게 되면 자, 비트코인이 69,485달러 2.67% 상승 마감했죠. 자,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쪽, 뭐 양쪽 다 지지합니다만 트럼프 후보 쪽이 더 강력하게 좀 지지를 좀 하고 있죠. 자, 그런 내용이고, 자, 외신 기사, 이 블룸버그 기사를 좀 보면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승리가 더 이제 주식과 비트코인의 우호적이라는 거죠. 이익이 더 우호적이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게 되면 주택 가격에 주택 가격을 좀 내리는데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평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마켓 라이브 펄스 서베이에 의하면 응답자의 38%가 이 공화당 후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1년 뒤에 주식이 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반대로 이제 13% 민주당에서의 13% 응답자는 민주당 후보 하에 이제 주식시장이 가속되는 건 한 1년 뒤에 가속화 될 것은 한 13% 정도밖에 응답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되면 더 주식시장에 우호적이다. 이렇게 지금 평을 내리고 있네요. 자, 이 블룸버그 기사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도 한번 좀 보면은, 지금 여론조사가 상당히 좀 타이트하죠. 극도로 타이트하고, 누구가 이제 이 대선에서 이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주식과 이 채권 시장은 최근에 이 모멘텀, 대디아의 모멘텀을 좀 보여주는 거죠. 어떤 모멘텀이냐?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입성하는 그 결과를 더 중요한 그러니까 더 이제 시장에 더 큰 모멘텀으로 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식과 채권 시장에 더 많은 모멘텀이 생긴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밑단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네, 정부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고 강달러,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 그 다음에 감세, 감세 이런 부분이 이런 하에서 주식시장 영역이 상승하고 있다 내용이죠. 그러니까 거의 뭐 트럼프 대통령 후보, 트럼프 후보의 공약에 맞게끔 좀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거죠.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보게 되면 점차 이제 투자가들이 트럼프 빅토리 이런 쪽에 더 이제 점수를 많이 먹이는 모습입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네요.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미국 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0.05포인트. 그게 변화가 없습니다. 반도체 ETF 크게 변동 없죠. NDF $1 환율 어제 1386원대였는데 오늘 좀 내렸네요. 1381원대로. 근데 트럼프 후보하에 강달러 계속 진행되고 있죠. 네. 강달러. 달러 강세. 그럼 원화는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00원 돌파도 뭐 시간 문제다. 어제도 다뤘지만은 이창용 하는 총재가 환율 상승 다음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 요인에 넣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27%로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강달러 그 다음에 국채금리 상승 이런 부분은 트럼프의 당선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이제 위에서 다시 한번 보여준 내용이다 볼 수 있겠고요. S&P 500 맵을 잠깐 보시죠. 자, 오늘은 이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주춤했죠. AMD 주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올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41%. 자, 반도체는 좀 쉬어가는 모습인가요? 반면에 이제 애플 이번 주 실적 발표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1월 1일 새벽 애플, 구글, 메타 강보합 상승했고 테슬라는 최근 이제 급등에 따른 오늘 일부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GM 1.27, 포드가 2.7% 상승했습니다. 금융주 상승했고요. 국제유가 하락에 에너지 관련주 하락했죠. 그 다음에 방산주 약세입니다. 방산주.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후보가 우세하게 되면 뭐 중동 정세나 우크라이나 쪽 이런 쪽도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방산주 많이 올랐던 방산주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있죠. 자, 대략 좀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오랜만에 한번 ETF 동향도 한번 볼까요? ETF 동향. 비트코인 상승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 ETF가 오늘 줄줄이 좀 올랐습니다. 자, 포드는 이제 지금 정규장에서는 올랐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4%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죠. 뭐 시장 예상치 하회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테슬라 공매도 친 세력들이 한 40억 달러 정도 손실을 입었다라고 나오네요. 최근 테슬라의 주가 급등에 따라서 말이죠. 자,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가야죠. 해외 시총 상위 보시죠. 자, 애플,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보겠습니다. 2.48% 정도 하락했는데 이 차트상에서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고 있죠. 자, TSMC 주가가 4.27% 하락을 했네요. 자, 대략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국내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이제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 삼성전자는 밑단에서 보시면 34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로 유입이 됐어요.
어제 삼성전자는 3.9% 네, 상승했습니다. 자, 이 차트 한번 보시죠. 좀 아쉬운 건 이 거래량입니다. 네, 거래량이 적어도 이제 요 시점, 네, 요 정도 이런 시점에 이제 거래량을 좀 뛰어넘으면서 의미 있는 거래량 하에 올선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어제 일단 PBR 1배에서 반등을 좀 시도했다는 점, 그리고 34거래일 만에 삼성전자 외국인 순 매수로 좀 전환했다는 점, 네, 이런 점은 좀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또 대만 언론에서는 엔비디아가 단기 물량 부족 때문에 이 삼성전자를 HBM 공급사에 포함하는 이제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는 그런 보도도 좀 있었는데 또 가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오르면은 SK하이닉스는 좀 쉬었죠. 네,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2.5, 삼성전자는 3.9. 오늘 이제 추가 상승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려오는 지금 21선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상 21선을 돌파하게 되면 21선을 이제 깨트린 시점이 언젠가요? 네, 거의 뭐 요때부터 봐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난 8월, 네, 8월, 9월, 10월 지금 2달여 만에 21선을 돌파한다는 건 그건 이제 의미를 좀 둬도 됩니다. 그러니까 21선에 안착하는 게 이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21선을 안착한다면 삼성전자가 이제 단기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안착을 못하면 계속 바닥을 좀 더 다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승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의 상승세는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뭐 테슬라 주가 랠리에 동반 강세를 보였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어제 LG에너지 솔루션 확정 실적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좀 더 상승폭이 좀 키워졌는데 어찌 보면 단기 불확실성 제거 이 요인에 테슬라 급등, 그다음 이제 미국 재무부의 IRA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 최종 확정 뭐 이런 영향이라고 좀 보여집니다만 트럼프 후보의 우세 이게 다 2차전지의 악재를 다 반영했나 아니면 또 이제 하루 오르고 이 변동성을 또 계속 유발시킬 것인지 체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덱스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한 10% 넘게 올랐고요. 뭐 기타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뭐 에코프로 BM이 한 9%대 상승을 하기도 했죠. 대주전자재료 5.2%, LG화학 5%대 이렇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자, 2차 전지도 많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좀 올라가야죠. 어제는 올랐는데 이제 뭐 요즘 국내 증시는 하도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하루 오르고 그 다음날 또 강할지 아니면 또 일부 또 차익 매물 나올지 계속 좀 체크를 할 수밖에 없다. 자, 특징주 한번 보겠습니다. 반면에 어제 조선주는 좀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왔죠. 그 다음에 호실적을 발표한 현대 로템 이런 쪽도 좀 주춤했습니다. HED, 현대, 미포조선, 한국, 조선해양 등 조선주 좀 차익 매물 나왔고 다른지 한번 볼까요? 요거요. 특징주 동향 보게 되면 자,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지속에 오름세를 보였다. 신규 상장하는 종목은 요즘 뭐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공모가를 다 하회하는 그런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 상승에 SK하이닉스는 반대로 한 2% 약세를 좀 보였고요. 2차전지 관련주 뭐 그 정도죠. 그 정도입니다. 바이오 쪽은 어땠냐? 바이오 쪽은 당연히 뭐 지금 삼성전자로 몰리게 되면 바이오 쪽은 좀 주춤하죠. 그러나 니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1% 정도 올랐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분위기는 삼성전자로 집중되게 되면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거고, 삼성전자가 주춤하게 되면 또 그런 쪽으로 확산이 되는 거고, 삼성전자와 이차전지와 다른 업종의 반대 양상을 좀 보인다는 점,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코스피 200. 자, 코스피. 네, 문득 이 생각이 드네요. 어제 이제 한국 시리즈가 기아의 승리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 시리즈가 이제 끝나는 시점. 월드 시리즈도, 미국의 월드 시리즈도 이제 이미 이제 거의 마무리 시점 가까워지고 있죠. 주식시장이 좀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서 11월이고 거의 미국 대선, 그다음에 이제 시장 여론은 트럼프 후보의 승리를 점치면서 주식시장이 좀 우호적이다. 이런 걸 이제 점차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11월 1일 이 고용 지표가 또 연준으로 하여금 정책 결정에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하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자, 어제 외국인은 삼성 SDI를 608억지 순매도했네요. 기관은 삼성전자를 1556억지 사놨습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 ETF도 샀네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등을 순매수했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 에코프로 BM을 양매수를 좀 해놨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에서는 자, 대형주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코스피 대형주 측면에서는 고려아연 1%대, SK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네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SK하이닉스도 강보합 정도로 마감했고, 자, 코스닥 시장은 시간의 거래에서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일정은 이제 삼성전기, 파마 리서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내일 새벽에 알파벳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임상학계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